안녕하세요. 북튜버 해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장난 아니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자,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코스모스 읽었다고 수료증이라도 받고 싶은 기분인데요. 사실 이 책 좋다는 거는 알면서도 시도도 못했던 분들은 한 2가지 정도 딱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 걱정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맞춰볼까요? 이 책은 어렵다? 아니요. 방대할 뿐입니다. 이 책 지루하다? 아니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옛날엔 안 먹었다가 맛들이고 나니까 진짜 좋아하는 음식 혹시 뭐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곱창, 홍어, 굴, 뭐 천엽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전에는 이 먹는 법을 몰랐기도 하고 이 매력을 왜 몰랐을까 싶은데 이게 한 번 돌아서고 나면 철마다 찾아서 먹게 되거든요. 근데 코스모스도 딱 그렇습니다. 과학은 너무 어렵고 나랑은 너무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학의 매력을 알게 해주는 게 코스모스예요. 이 책을 읽어본 자로서 읽을 때 도움이 되는 팁을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책갈피를 꼭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앞뒤 뭐 필요한 거 빼고 한 550장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페이지 수를 기억을 하려고 해도 124였는지 421이었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이라면 모르는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과학자의 이름도 모르겠고 나오는 수식도 모르겠고 진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공식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한 20년 전에 배운 것 같은 느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 없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번째 팁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길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텍스트로 써 있잖아요. 근데 어떤 페이지를 읽든지 간에 그 설민석 강사의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쉽게 다가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야 이거? 자, 그냥 내용은 이거예요. 아무 페이지나 폈어요. 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설민석 씨 느낌으로 읽어보세요. 기준들, 요 기준들에 따를 것 같으면 무균, 균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균 용액과 혼합시켰더니 토양했던 무엇인가가 용액을 물리적 아니고 화학적으로 분해를 했다는 겁니다. 되게 따라하니까 어색하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래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 그러니까 문어체 말고 좀 구어체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설민석 강사의 목소리를 자동 재생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와닿습니다. 이 책의 장르를 얘기해보자면 흐름이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처음에 표지만 보고 우주 얘기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우주 말고도 다른 과학적인 것 아니면 역사적인 지식까지도 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어지는 흐름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38쪽에 갑자기 고래 얘기가 나옵니다.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진화한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고래에 대한 설명이 진짜 무슨 생물학 시간 배우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래에 대한 설명이 무려 542페이지까지 고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전환의 느낌이 오죠. 고래 한 마리가 일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참으로 많다 이러면서 고래의 유전자와 두뇌에 담기는 정보 이런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유전자도 고래의 유전자처럼 모두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보셨나요? DNA 뭔지 몰라도 유전자에 되게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흐름이 진짜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 물 흐르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나도 모르게 고래 얘기하다가 DNA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게임이 있는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인사건이 나면 이제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걸 보면 딱 무슨 영화처럼 그 장면이 빠바바박 재구성 자세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어떤 소재가 되는 거 하나가 오면 정말 그것의 뭐 연혀, 과거,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 어떻게 발전됐고 이게 되게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오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되게 가볍게 한번 쓱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요약은 따로 준비 안 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요만한 별, 그리고 이 지구라는 별에 요렇게 크게 키워가면서 우주라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되게 넓은 공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작은 지구라는 별에서 긴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밝혀냈다라고 긴 역사와 거대한 공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 재밌었던 부분은 과학자 케플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케플러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몰랐어요. 뭐 허블망원경은 허블은 알아서도 케플러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나오는 부분이 재밌었냐면 이 케플러라는 사람의 성격 자체가 조금 읽을거리로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병신 같은데 멋있어. 이게 바로 케플러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케플러의 일생의 흐름이 쭉 나오면서 그 사람이 이루었던 업적을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복잡하지 않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나왔던 문장들도 마음에 드는데 자연이라는 제목의 책이 케플러라는 단 한 명의 독자가 나타나기까지 100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와, 여러분 이 문장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케플러가 약간 병신 같은데 멋있다라고 했잖아요. 성격이 되게 괴팍하고 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짠하기도 합니다. 정말 가족들도 자기를 떠나가고 나라에서부터도 쫓겨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됐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이룬 업적도 재밌고 중간중간 하는 말도 뭔가 좀 의미가 와닿은 것이 있거든요. 케플러의 업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구가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 궤도의 모양이 타원형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 궤도의 모양에서 뭐 면적이 어떻다라는 그 수식, 어떤 계산적인 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근데 살짝 또라이 같은 게 보세요. 케플러가 소리들에 화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데 행성들마다 당시에 유행했던 라틴 음계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붙였는데 지구는 파와 미였대요. 왜? 지구가 끊임없이 파와 미를 웅얼거리니까 라틴어로 파민, 그러니까 굶주림을 연상케 하는데 이 서글픈 단어 하나로 지구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또라이 같긴 한데 맞는 말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케플러가 자전적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왔던 건데요. 비록 오감으로 인지 가능한 세계에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외계 생명체, 정말 생뚱맞고 어이없어 보이는 상상의 세계일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상상하면서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과학적으로도 선구적인 그런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되게 의미 있는 문장이다 싶어서 좀 기억해두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후에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주를 바라보는 연구도 다르게 했겠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졌을 겁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고 오면 친구들은 늙어있고 나는 늙어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가 생각이 나는 대목이고 그리고 제가 올해 재밌게 읽었던 책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소설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뭔가 과학에 대한 연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일반인인 나만 해도 우주를 바라보는 시야가 이렇게까지 달라졌는데 말이죠. 과학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뭐 영화나 책으로서 어떤 즐기는 수단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작가인 칼 세이건이 세상을 떠난 연도가 1996년도입니다. 심지어 그 서거 10주년 기념해서 나온 이게 특별판이거든요. 이 특별판의 저자인 홍승수 교수님은 2019년 봄에 또 돌아가셨어요. 진짜 오래된 책이죠. 여기 뒤집어 보시면 여기 뒤에 보통 추천하는 말 들어가 있잖아요. 요새는 뭐 무슨 작가, 뭐 교수 이런 사람들 하는데 조선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요새는 언론사에 대해 신뢰가 거의 없잖아요. 막 기레기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 신문에 나왔던 추천사가 있을 정도로 진짜 오래된 책이에요. 심지어 이게 특별판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73세인가 이래요. 읽고 나서 느낀 점은요, 지식이 남는 게 아니라 뿌듯함이 남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두껍고 유명한 책을 내가 읽어봤다는 이 뿌듯함. 여러분도 18,500원과 2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 잘하는 친구한테 하면 바보 같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야, 그러면 너는 그 영화 보면 막 자막처럼 한 줄씩 이렇게 떠올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그렇게 1대1 해석, 1대1 번역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이해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코스모스를 읽고 밤하늘을 바라보면 뭔가 별빛의 언어로 조금 쉽게 친근함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모든 지식이 제가 기억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나와 동떨어진 것 같지 않고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된다면 이 어려운 책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읽어보니까 진짜 읽을 만한 책입니다. 내용도 좋고 문장의 흐름도 좋고 재미도 있고 뭔가 알아야 될 내용들로 빼곡하고, 근데 그냥 단지 두꺼우니까 어려워 보이니까 못한 거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꼭 여러분들 그냥 2020년의 목표로 코스모스 다 읽어보기 한번 해보세요. 1년이면은 읽지 않겠어요? 조금씩 읽으면 되는데 그렇게 한번은 꼭 추천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고요. 읽어보면 이러고 납득이 가실 겁니다. 책 리뷰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 누르는 거,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